또 다시 유자나무 한 그루가 고사했어요. 식재 이후 지난 5년 동안 부실하게 자라더니 결국은 말라 죽고 말았네요. 동해로 인한 수지병 피해예요. 어쩐지 유자를 많이 달더군요. 아직은 본격 수확을 하지 않는 이제 5년생인데다가 폐력까지 좋지 않은데도 대부분 동식물들이 그렇듯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이었어요. 영상에서보다는 더 달렸는데 그동안 낙과가 있었지요. 초여름까지만 해도 고사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봄 정지 전정 시 가지 유인을 해줄 정도였고, 이번 해만 잘 견디면 완전한 회복세를 보일 것 같았죠. 아마 2025년 역대급 폭염도 회생 불가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네요. 나무의 모습이 마치 요양원의 말기 환자처럼 비쩍 말랐어요. 뼈와 같은 가지는 건드리기만 해도 부러질 듯하고, 살과 같았던 이파리들은 마르면서 오그라들었어요. 5년생 성목으로 내 키보다 커야 할 나무가 묘목처럼 작아지고 말았네요. 수지병은 나무를 고사시키기까지 하는 치명적인 병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병하죠. 유자나무는 동해에 취약한데 주로 동해 피해로 수세가 약해지면 발병해요. 사람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병에 취약하잖아요. 물리적으로 상처를 받은 부위에서 곰팡이와 박테리아 감염, 각종 월동 서식지가 되는 조피안의 해충, 검은점 무늬병과 같은 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고사한 나무를 파내버리고 내년 봄에 포식할 구덩이를 만들어야겠어요.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죽은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어도 좋을지 결단이 안 서요. 오와 열을 맞춰야 하니까 그 위치를 피할 수만은 없네요. 지금까지 고사와 포식을 반복해보니 죽은 자리에 심었다고 또다시 죽지만은 않더군요. 다만 성장이 부실한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고사와 포식의 반복은 해가 더할수록 그 숫자가 점점 줄어왔어요. 그리고 5년째가 된 이번 해에는 단 한 그루만 고사했네요. 이제 모든 나무들이 이 밭의 조건에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믿어요. 이 나무는 주지 하나가 말라 죽어가네요. 역시 동해로 인한
수지병 피해예요. 죽을 게 확실하니까 미리 잘라버려서 다른 가지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해야겠어요. 가지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이럴 때는 아까운 마음이에요. 수지병에 걸리면 병반 부위 나뭇가지 껍질이 우침상으로 되어 독특한 냄새를 풍기는 황갈색, 젓갈색 또는 맑은 고동색의 수지가 스며나와요. 침투한 병원균에 대한 방어 반응으로 수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병반부는 암갈색을 띠고 검고 작은 입자가 형성되며 더 이상 수지를 분비하지 못하게 되면 나뭇가지가 열매가 달리거나 잎이 푸른 채로 짧은 기간에 말라버려요. 밑둥까지 피해를 받으면 나무 전체가 고사하고 말죠. 이 밭은 유자나무의 무덤이었어요. 최초로 114주를 식재했는데 거의 반 정도는 보사와 보식을 거쳤어요. 나무들은 마치 이방인처럼 살다가 고사했지요. 최적지가 아닌 토양 환경과 맞지 않은 저위 생산지에 식재를 해서 나무에게 미안한 마음이에요. 병반부가 깊은 가지는 마감이 절단해버리고 기존 가지를 유도하거나 해순을 받아야 해요. 물기가 없는 마른 가지여서인지 톱질이 자꾸 걸리면서 잘 안 되네요. 유자나무는 연중 봄, 여름, 가을 3번 해순을 냅니다. 이 중에서 여름순은 장맛비를 맞으며 가장 왕성하게 자라올라요. 하지만 장마철 바람이 동반되면서 약한 가지가 부러지기도 해요. 유자나무는 겨울에 동해에 맞서다 봄에 회복기를 거치고 여름을 지내면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이르게 됩니다. 여름 정지전정은 죽은 나무, 죽은 가지, 부러져 매달린 가지를 처리하는 과정이에요.